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주제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장애인 인권 강사 이계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걸어보기도 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걷는 것이 불편한 하지 기능의 지체 장애인이 되었답니다. 저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사회복지사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 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인류가 인권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이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었답니다. 이 사람 히틀러죠. 히틀러 하면 유대인 대학살, 아우슈비츠 수용소, 온갖 끔찍한 말들이 떠오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 UN에서는 인류 최초로 전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여야 한다 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 UN 장애인 권리협약이 나왔으며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인권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장애인은 기본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누구나란 인종도 국적도 종교도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이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을 수는 없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이지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좀 알아볼까요? 장애인도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갈 권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살듯이 장애인도 원하는 곳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많이 산다고 싫어하는 내색을 나타내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겠지요.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이동할 권리가 있고요. 장애인이라고 시설에 갇혀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동네에서 지역민들과 어울려 살 권리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간혹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 나라 국가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시켜줄 의무가 있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장애인도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고요.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장애인 휠체어석이 마련되어 있죠. 주로 동네에 다니다 보면 어떤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흰 지팡이를 짚거나 안내견과 다니는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흰 지팡이를 짚거나 안내견과 같이 다니지는 않죠.
그리고 간혹 수어를 사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봐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체 외부 기능의 장애인도 있지만 신체 내부 기관의 장애인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피의 찌끄기를 기계로 이용하여 걸러야 하는 신장 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도 있지요. 이 버스는 어린이들도 많이 아는 버스입니다. 저상버스지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저상버스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리면 버스 운전기사가 버튼 하나로 경사로가 나오게 하고 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채로 버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버스를 자주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간혹 운전기사님이 장애인을 못 볼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장애인은 발을 동동 굴러야 하고요. 이 버스를 놓치면 또 다음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면 또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버스 운전기사님께 휠체어 탄 장애인이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줌으로써 여러분은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준 거랍니다. 그런데 이 버스 휠체어 탄 장애인만 편리할까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도 쉽게 이 버스에 오를 수가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버스를 쉽게 탈 수 있죠. 높은 계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은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다른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이 경사로는 사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릴 때 많이 사용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경사로가 편리하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럭도 있고요.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달려있는 음향신호기도 있답니다. 이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이 버튼을 누르거나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리모컨을 작동하면 여기서 횡단보도 안내 음성이 나온답니다. 그 음성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픈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로 인하여 아니면 병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이랍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빠지든지 사회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면 정말 안심하고 살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 비율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장애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로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의 7%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9.4%나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같은 또래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늦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은 집중시간이 짧고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비장애 학생과 똑같은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폐장애 발달장애인은 최근에 나온 드라마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눈 맞춤이 정말 어렵다고요. 그리고 자폐장애인은 감정 표현도 어렵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물건의 특정 부분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폐장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영된 드라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자폐장애인은 저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인데 모든 자폐장애인이 그렇지는 않답니다. 여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5조 국민의 책임과 의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발달장애인과 이야기할 때 천천히 쉬운 말로 하고요. 순서에 따라 짧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세요. 한번 이야기하여 이해를 못한다면 반복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는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겠지요. 발달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본 법에 밝혀져 있었지요.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모든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고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염전노예라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요.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가서 힘든 강제 노역과 비슷한 일을 시키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편한 잠자리도 제공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무거운 얘기를 벗어나서 힘든 퀴즈로 즐겁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앞에서 나왔죠. 네,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었습니다. 최초로 전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죠. 인권교육은 의무이면서 무엇일까요? 의무이면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인권교육을 받는 것은. 자, 이제 OX 문제입니다. 인권보호에는 예외 대상이 있다. 즉,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도 인권보호를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인권보호에 예외 대상은 없습니다. 비록 살인자라도 정말 모든 국민이 분노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인권보호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수어는 언어다. 얼마 전까지 수어를 수화라고 했지요. 이제 수어를 언어다라고 지정을 함으로써 이 수어 능력이 영어 능력, 일본어 능력처럼 곧 나의 언어 능력이 될 겁니다. 나의 인권만 보장받으면 남의 인권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면 된다. 무조건 도와주면 될까요? 무조건이야. 달려가서 막 도와줘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막 도와주면 장애인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한 번쯤은 물어보고 도와주세요. 장애인 안내견은 애완견이다. 그럴까요?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과 똑같이 취급해도 될까요? 네, 아니죠. 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잘 인도하도록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개랍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과는 많이 달라요. 안내견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시각장애인에게 난 신체의 일부야. 안내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안내견한테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만지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만 오로지 집중되어야 해요. 길을 가다가 기특하다고 만지거나 그러면 이 안내견의 집중이 흐트러지죠. 그러면 시각장애인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답니다. 먹을 것도 안내견은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것을 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각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길을 안내할 때입니다. 길을 안내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여러분의 팔꿈치를 잡게 하고 여러분이 반 걸음 정도 앞서 걸으면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답니다. 계속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의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인사가 별다른 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일까요? 네, 시각장애인에게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할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계희입니다. 이렇게 첫인사는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세요. 비장애인은 우리가 처음 만나면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과 목소리를 연관지어 기억하겠지요. 같이 있다가 자리를 뜰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슬그머니 나가면 될까요? 슬그머니 나가면 시각장애인은 아직도 그 자리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같이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줄 안답니다. 그러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반드시 말을 하고 자리를 비켜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본인이 왔다는 걸 밝혀주세요. 시각장애인에게 마실 것을 권할 때는 그냥 컵을 얹어두면 시각장애인이 그 컵을 찾다가 물을 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컵에 손을 살짝 대주세요. 이런 경우는 많이 봤을 겁니다. 힘들게 휠체어를 밀면서 문을 열기는 조금 버겁지요. 여러분이라면 문을 열어주고 지나갈 때까지 잡아줄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좀 양보해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좀 눌러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로 계단을 오를 수는 없잖아요. 휠체어는 오직 엘리베이터로만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어는 세계적인 공통어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수어도 나라마다 다르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듯이 수어를 사용하는 주로 농아인들도 우리나라 수어를 배우고 영어 수어를 또 따로 배운답니다. 그런데 최근의 소식으로는 약 20년 전에 유럽에서 세계 공용 수어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세계 공용 수어로 각 나라의 수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각자의 나라에 가서 이 공용 수어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랍어를 쓰든 스페인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그 공용 수어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주로 수어를 쓰는 청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인들이랍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글씨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아는 농아인들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제가 인권 강의, 장애인 인권 강의를 위해서 좀 사용하겠다라고 하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 문장이
쉽게 앞뒤를 맞춰서 이해되는 문장도 있고요. 어떤 문장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장도 있답니다. 농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 글도 이렇게 나오겠지요. 물론 모든 농아인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비장애인처럼 문장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카톡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뜻이 전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농아인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가장 간단하게나마 수어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사랑합니다, 영어로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우리말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어를 할 때는 표정이 중요하답니다. 손가락으로 쓰는 언어, 지화, 자음과 모음을 배워 이름을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이 어떻든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연세든 노인들도 쉽게, 손에 힘이 좀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가장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요? 장애인 인권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단 명칭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하겠지요. 장애인을 부르는 가장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입니다. 한때 장애우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라는 것은 but who로서 친구라는 개념이죠. 나이가 많은 장애인과 어린아이가 친구하듯이 그렇게 막 장애우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장애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장애인의 반대 개념은 비장애인이죠. 장애인의 반대 개념이 정상인은 아니랍니다. 장애는 다름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지요. 다르다는 차이를 알고 장애인 인권을 지켜줄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